국정원장 자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야당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박 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과거 화면입니다.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박 원장도 논란이 커지니까 반응을 내놨습니다. 왜 이게 본질인 양 단역도 아닌 사람들을 주연 배우로 만들려고 하나?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헛다리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나온다. 박 원장은 이 자체,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캠프의 박지원 게이트 얘기를 헛다리라고 규정을 했어요. 글쎄요, 저는 뭐 본인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해명을 들어보면 뭐 사적인 대화 이상은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그 배밭에서 우리가 이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당시 지금 보면은 이 조성은 씨가 캡처한 화면들이 날짜를 보면 8월 10일에 있고 8월 12일에 있고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난 날이 8월 11일입니다. 예.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아무리 봐도 이게 약간 정황상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야당 쪽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장과 아까 그 조성은 씨의 관계와도 우리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이입니다. 그것이 뭐 사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 뭐 공적인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두 분 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야당의 상황,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특정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과연 정말 순수하게 사적인 안부만 묻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적인 얘기, 정치적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수 있고 하필이면 8월 11일, 8월 12일 그 이슈들이 계속 조성은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시기에 박지원 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박지원 원장이 도대체 조성은 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면서도 특수활동비 내역 관련 국정원장 공관 출입 기록에 대해서는 업무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재하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두 사람이 만났던 공간은 일반인들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공간,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비롯해서 박 원장을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혐오했던 것 중 하나가 국정원 전신 중앙정보부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DJ의 후회를 자처한다면 수상쩍은 회동 그리고 국정원과 국정원 공관 출입 내역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소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 두 사람이 만난 호텔이 해당 호텔이 보니까 점심 식사 비용에 최대 28만 원까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다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에는 굉장히 흥미를 끌만한 대중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그런 호텔에서 점심 먹는데 28만 원이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입이 쫙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분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국정원장 그런 데서 밥 먹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박지원이라는 분도 뭐 정치 9단, 10단 얘기가 나올 정도의 분이고 예. 연세도 이제 80인가 그러시잖아요. 예. 거기다 또 굉장히 33살의 아주 젊은 여성 정치인이 이렇게 사이에서 무슨 뭐가 오갔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야 이건 또 뭐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고발장 이런 것들이 지금 제1야당의 지금 선두주자 내지 1, 2등을 하고 있는 주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을 끌 부분은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장의 특활비 내역을 모두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난 것이 없는데 과하고 국정원장의 아마 기밀 사항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씀.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주목할 만한 얘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총장 역시 반격에 나섰는데요. 오늘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 불상자 포함해서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그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조성은 씨 외 1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장은 정치 관여 금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윤석열 전 총장 목소리도 직접 들어볼까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석자가 있다. 다시 그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8월 11일 서울 한 호텔의 식당에서 만났는데 박지원 원장, 조성은 씨, 조성은 부위원장 그리고 동석자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동석자가 정말 있었는지 그럼 있다면 왜 중요한 건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활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호텔 식당에 이제 가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사람명분을 결제를 했는 것인지 3사람을 결제를 했는 것인지 사실 또 국정원장이 움직이면 경호원들이 꽤 많이 움직입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 경호원들 포함해서 자 그러면 지금 쟁점은 지금 이 조성은 씨는 단둘이 만났다, 만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2명과 3명은 굉장히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조성은 씨가 지금 본인이 이 보도된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 동석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이 그냥 일반인인 것인지 아니면 현재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조성은 씨가 등장하기 전에 김웅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보자가 밝혀지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틀을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8월 11일 이 38층에서 식사를 했던 게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 이 모임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2명이었다면 2사람밖에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이 또 하나 있었다면 또 이 한 명이 현재 대선 국면에서 어떤 특정 후보의 어떤 캠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바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나 공소조사에서 그 당일의 모임에 2명인지 3명인지 확인할 저는 중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그럼 드릴게요. 그 3명이 아니라 이 2사람은 단둘이 만났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캠프 쪽의 말만 따라 어떤 소속이 되더라도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 또 이 문제가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명이 만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이나 조성은 씨나 본인들이 만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애초에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만났다고 했고 어디에서 만났다고 했고 그것까지 또 다 인정했는데 굳이 허위 사실을 가짜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고요. 이게 검찰에서 고발을 사주했느냐 헌법을 유린했느냐의 의혹이 마치 스캔들로 빠지는 게 아닌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성과 고급 호텔에서 밥을 먹었다.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은데 좀 너무 큰 물타기 아닌가 싶고요.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또는 김웅 의원이라든가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팩트에 기반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와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마치 어떤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또는 마치 제보 사주가 있는 것처럼 가는
가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지원 원장 이름이 등장하면서 야권,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첫 번째 분수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